자, 10월 14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코닥 시장이 많이 강했죠? 코스피 시장도 꽤 강했습니다.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가 좀 있고, 에너지 대란등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하는데, 제가 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제 영상들 중에 좀 인기 없는 영상들이 조금 있는데, 이 금리가, 아니, 금리보다 환율이 이 작년에 우리나라 코로나 때 환율이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이 안전자산이죠. 그러면서 즉 달러가 129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요번에도 이렇게 시장이 좀 무너지면서 올라간 달러 가격 최고점이 1200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900포인트에서 거의 400포인트 막 이렇게까지 무너질 때도 달러가 1290원인데 지금 그렇게 심한 상황이 아닌데 1200원이라는 얘기 달러가 너무 올라간 거죠. 자, 그러지 달러도 언젠가 안정되겠죠. 그러니까 주식도 계속 올라가는 말씀 없듯이 조정이 들어오듯이 달러도 역시나 언젠간 조정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조정이 들어오고 달러가 좀 안정되면서 시장이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죠. 시장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와중에 9월, 10월 가장 힘들게 긴 겨울을 보냈던 제약바이오주가 조금은 살아나서 그나마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됐다 그래서 달러가 계속 안정되고 주식이 또 계속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를 미리 맞추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항상 시장이 먼저 강해야 내가 가진 종목들도 오늘 강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 상황, 세계 상황을 같이 보고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이 테이퍼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11월쯤에 한다는. 근데 시장이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은 가장 큰 이유는 계속 이 얘기를 해왔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해서 그동안 시장에서 먼저 매를 맞지 않았나. 물론 다시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면 뭐 제 생각하고 틀리게 또 주가가 무너질 수 있고 어제 오늘 뭐 3%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 하루 정도도 금요일장이죠. 유난히 금요일장이 좀 시장이 안 좋은 이 분위기가 있어서 내일 또 하루는 음봉으로 좀 쉴 수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엄청나게 반응하거나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9월, 10월에 제약바이오주가 많이 무너지면서 HLB도 계속 급락을 해서 상당히 걱정을 했다가 HLB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일봉에서 보면 오늘 그래도 약간 턴을 해주는 이런 모습이고 내일부터는 이제 5일선만 좀 잘 지켜주고 옆으로 가주거나 또 21선까지 반등했다가 이렇게 왔다 가면 좀 이 나노젠 나노코박스에 대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원체 많이 이 제약바이오주가 떨어졌다가 오늘 HLB 그룹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도 프레스 형제들 필두로 제법 올라왔습니다. 셀트리온 그룹들도 3%, 2%대 심해 관련주로 묶어놓은 이런 종목들도 많이 살아나서 그나마 다행이고 9월, 10월에만 거의 시총이 이렇게 줄어드는 자 파미델리의 이 기사 출처인데 9월 10월에만 시총이 52조 증발했고 이 제약바이오주 몰라 왜라는 물음표가 달렸는데 전체적으로 이쪽에서 얘기한 평은 바로 머크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백신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에 안 걸리기 위해서 맞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혹시 걸려도, 우리한테는 치료제가 있는데, 그냥 백신이 무의미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백신주들이 많이 무너진 거 있지만, 제 생각은 백신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 치료제가 있다 하더라도 백신의 수요는 꼭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면, 이 감기들 일종의 바이러스. 지금까지 바이러스를 잡는 건 이 인류 역사는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사는 거죠. 감기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잡았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그냥 평생 같이 사는 거죠. 그냥 뭐 걸리면 낫기도 하고 또 약 먹으면 낫고. 근데 우리가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해서 특히 독감에 걸리지 않게 해서 미리 백신을 맞죠. 근데 걸려도 죽는다는 생각을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치료제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획기적인 또 타미플루라는 게 나와가지고 역시 감기의 새로운 영역을 이렇게 다 잡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치료제가 나오면 굳이 백신 맞아야 돼? 안 맞아도 그 치료제 알약인데 더군다나 그냥 한두 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알약의 가격이 아무리 나라에서 그냥 준다 그래도 90만 원이 넘죠, 지금.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80만 원 정도에 이제 한 걸로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미국의 머크 개발 중인 코로나 이 먹는 치료제 때문에 이제 이 9월, 10월 달에 바이오주들이 엄청나게 무너졌어도 결국 백신에 대한 수요는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또 선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이 또 있긴 합니다. KLX 헬스케어 지수가 8월 30일에 4,715.91포인트를 찍었는데 9월 30일 4,200. 여기 한 10% 하락해서 10% 엄청나게 하락한 거예요. 9월 말일 기준으로. 근데 10월 달이 나오고 좋았냐? 10월 달에 또 떨어졌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보다도
더 많이 떨어진, 이렇게까지 떨어진 이 바이오주들이고, 삼성바이오로지스 시총이 63조에서 54조, 거의 뭐 9조 가까이 날라갔고, 셀트리온 40조에서 30조, 10조 정도, SK바이오사이언스 23조, 16조로 뭐 어마어마하게, 보통 뭐 8조에서 10조 정도, 이 KLX 헬스케어 그 지수 시총 자체가 275조에서 220조, 50조 가까이 날아갔기 때문에, 우리 다른 많은 종목들도 사실은 크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HLB나 이런 쪽들이 많이 떨어진 것도 어쩌 이런 시장에 대한 뭐 영향 때문에도 볼 수 있는 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 회사 세어분들이 이렇게 그 제약바이오 자기들 자사주 매입에 나서는 경우가 꽤 많은데 자 여기 오늘 이제 중요한 이제 얘기들이죠. 머크발 제약바이오 주가 폭락했는데 세어들이 자사주 매입 총력전하고 대표가 이렇게 하신 분들이 총 8명 정도 이렇게 된다는데 셀리버리 뭐 일양약품 쭉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면 주주가치 지켜라 하면서 제약업체에 있던 자사주 매입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자사주 매입에 관한 분들이 있습니다. SS 비즈 이 출처에 잠깐 보면 이렇게 제넥신라고 또 일양약품 이렇게 보여서 이 HLB 우리 진양곤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언제 했냐면 올해 6월 달에 했죠. 6월 달에 보면 이렇게 예전에 특징주로 한번 등록된 적이 있어요. HLB 진양곤 회장 자사주 매입 이렇게 물론 예전부터 HLB를 꾸준히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알지만 HLB를 오늘 받거나 뭐 나눠진 이슈 때문에 오늘 보신 분들은 그걸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회장님의 이 자사주 매입이 6월 달쯤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하루 주가가 굉장히 강했죠. 진양곤 회장 자사주 매입 의미는 이런 이 기사들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 HLB 바로 매각했죠. 그 매각 계약금을 활용해서 HLB 지분을 추가 취득했다는 이게 뭔 얘기냐면 보통 이제 진양곤 회장님의 비중이 8.2% 정도였었어요. 이게 8.12%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뭐 자사주 매입 때문에 그랬죠. 그때 이제 주가가 한번 크게 올라간 적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HB 역사에 대해서 좀 차트는 잘 알면 좋은데 이때죠, 이때. 6월 달이면 이때예요, 이때. 그리고 이때. 이게 6월 10일, 이때쯤 아마 그 진영 과장님 매수 막 이런 소식 들리고 그러면서 거의 9%대. 또 다시 제자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 이때 아씨 또 떨어지네 올라간다 이렇게 놓고 이날은 이제 이 공매도하고 개인 분들하고 이제 한번 싸움 붙은 날이 있어요. 그러나 쭉 떴다 올라갔는데 결국 다 극복하고 올라갔죠. 자, 이럴 때 이렇게 이제 공매도 이 개인 진양 과장님 매수가 있었고 여기서 특수관계인들 매수가 있었는데 이 물량이 여기서 이승내가 안 나갔다는 얘기죠. 뭐 지금 더더욱 나갈 일이 없고 해서 지분 체크도 가끔 잘 해드리는데 아직은 잘 있는 거고. 자, 이런 거에 힘입어서 이제 제가 몇 개를 살펴봤어요. 이 제넥신, 일양약품, 또 이렇게 유바이로직스 등 이렇게 보시면 주주가치 지켜라 제약업체 있던 자사주 매입 이런 기사가 있죠. 그래서 디지털투데이에 이제 출처고 한국유니온, 삼일제약, 이 일양약품, 아까 말한 제넥신 이런 상태들의 주가를 좀 봤는데 굉장히 낮다는 얘기죠. 주가가.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두 가지 좋은 의미가 있어요. 저거 꼭 먹고 알 먹고 홍보 좋고 매부 좋은가 이거. 자, 어쨌거나 제넥신 주가를 보면 대단하죠. 어떻게 이 떨어져도 이렇게까지 떨어지냐. 하여튼 제약바이오주가 엄청 힘들고 근데 특히나 이 제가 주식은 내 추세에 순응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추세에 쫙 순응하는 거죠. 이게 쫙 무너지고 있다가 이 기준선을 다 깨고 내렸죠. 제가 5개월선 깨면 위험하다는데 깼죠. 이렇게 제넥신이 깨서 내려보면서 20개월선도 깼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딱딱 깰 자리는 깨면 안 돼요. 주식은 지켜줄 자리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절대 깨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계속 이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죠. 얘기는 물론 주주가치 제고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회장님 본인들로서도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이제 바로바로 퍼실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린 거죠. 자, 일양약품도 마찬가지로 이 저점에서 지금 회장님 매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론 주주가치 제고 당연히 있지만 회장님 스스로도 어차피 일양약품이 망할해서도 아니고 돌아 나간다는 얘기죠. 돌아 나가면 또 6개월 정도 아마 묶이는 거죠. 대주주 매수가. 그러면 6개월, 뭐 1년 이분들이 한번 오늘 사서 내일 파실 분들이 아니니까 그러면 주가 어느 정도 바닥 쳤다고 보고 본인분들이 올라갈 때는 다시 주식으로 수익을 좀 크게 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HLB 이 종가 상황을 잠깐 보면 외국인들이 자체가 조금씩 매수했죠. HLB 생명과학도 14만 주 가까이 이렇게 매수를 했고 HLB 제약도 6만 주 정도, 넥사이언스도 넥사이언스를 특히 많이 매수 21만 정도 매수했고 오늘 넥사이언스가 제일 강했자가 순간 꼬리 달긴 했어도 자 지트리비엔트 매도가 있었고 HLB 파워도 역시 이틀 동안 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에
좀 흥기가 들어간 상황이고, 항상 대차선은 다음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제 거, 그러니까 오늘 거 내일 봐야 되고, 어제 거 HLB를 잠깐 보면, 보자. 어제 이 상한 수량이 좀 있었죠. 상한 수량이 좀 꾸준히 나오는, 공매도도 좀 만만치 않아요. 아주. 하여튼 공매도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자, 그 HLB 생명과학도 보면, 자, 이렇게, 이 공매도가, 오늘 확 줄어드는, 그죠? 어제까지는 있다가, 그래서 이 상한 수량, 신규 수량 별로 이제 공매도가 별로 왔다 갔다 할 것도 없어요. 신규 수량, 상한 수량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종목이, 탄력이 좀 가벼워지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항상 주식을 대할 때는 내가 이 주식을 중장기적인가 아닌가를 꼭 반드시 보라고 그랬죠. 자, 이 코비드19 백신, 자국 백신 베트남 얘기인데, 굿모닝 베트남 기사의 출처입니다. 보건부가 이제 국내 생산 코비드 백신의 허가를 위한 구체적인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이게 국내 생산 코비드19 백신의 허가를 위한, 지금 사실 베트남에서 제일 빠른 건 긴급 승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일 빠른 확률이 있는 게 나노젠 나노코박스죠. 그리고 이 ARCT라든가 이 코비박 같은 거는 사실은 지금 12월, 코비박은 좀 더 늦을 것 같고, ARCT 같은 mRNA 방식도 하나 개발이 되고, 이거는 12월쯤에 아마 좀 얘기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베트남이 기본적으로 나라 전체를 새로운 정상으로 만들기 위한 백신, 먼저 나눠진 나노코박스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겠죠. ARCT라든가 치료제 그리고 생물학적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고, 이 백신의 허가를 위한 구체적인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죠. 그러니까 이게 베트남 이제 우리 번역하다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백신 허가를 위한 구체적인 표준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자 보건부 과학기술부 지도자들과 가진 부득담 부총리 겸 국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통제위원 부위원장이 이 회의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나눠진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이제 표준 개발 방식도 어차피 적용을 해야 되고, 그 뒤에 나오는 코비바, YRCT 다 그리죠. 지금 베트남도 이제 자꾸 정상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백신에 대해서 보건부가 전 연령에 대한 백신 안전 투여, 제가 얼마 전에 베트남이 이 어린애들까지 다 맞출 거라고 그랬죠. 그 안전 투여, 촉진 주사, 복합 주사 등을 긴급 연구 발표 및 업데이트하고 있고, 백신 종류별 수입 및 국내 구매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베트남 이 부독탄 부총리를 포함해서 이렇게 지금 이 전반투한 보건부 차관, 세계보건의 전문가들을 참고해 현재 보건부, 이 세계보건기구의 전문가들이 바로 얘기하는 게 WHO 얘기하는 거죠. 이 참고해서 현재 보건부가 국내 생산된 요거 나노코박스 긴급 허가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표준을 개발하겠다고 말합니다. 발빠르게 이제 대응하는 거죠. 지금 나노코박스가 나오면 어떻게 활용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거의 긴급 승인 받을 확률이 높죠. 이 혼란 회장이 사실 예전에 나노 넥스트 사이언스에 큰 지분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지분을 좀 정리를 해서 베트남에 공장 수설한다는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이거 지금 확실히 몰라요. 이렇게 될 확률이 높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공장까지 증설하는데 이 허가가 안 난다는 게 사실은 조금 그리죠. 그렇지만 주식이 무너져서 이제 허가 안 나는 거 안 날 수도 있어요. 이건 저도 뭐 잘 모르니까, 제가 베트남 보건부 사람도 아니고. 근데 날 확률이 높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공장을 증설할 정도면. 또 이제 그게 또 승인이 난다고 그래서 주식이 계속 점성학과로 날아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HLB 그룹에 관해서 내가 주식을 어떻게 대응할 건가. 즉, 저런 뉴스가 나오고 방 뜨면 난 팔까? 단타 칠까?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래, 만약에 저 기사를 방 뜨면 뭐 50% 정리하고 나머지 50%는 장기로 끌고 갈까? 아니면 HLB랑 좀 장기적으로 오래 갈까라는 본인만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